자, 건강을 지키려고 정말 안 해본 게 없는 한 CEO가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몸이 오히려 생화학적 동면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 몸을 지키려고 만든 방어 시스템이 어떻게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0대 CEO입니다. 이분은요, 의사 말이라면 정말 철저하게 따랐고 생활 습관도 완전히 뜯어고쳤어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이상하게도 건강은 계속 나빠지기만 한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그럼 이 CEO의 미스터리한 건강 상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정말 모든 걸 제대로 했는데 왜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을까요? 지난 2년 동안 이 CEO가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보세요. 처방약? 정말 꼬박꼬박 챙겨 먹었고요. 업무 스트레스도 줄였고 밤 9시면 꼬박꼬박 잠자리에 들었대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기본적인 영양제까지 챙겼죠. 와,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근데 결과는요? 번아웃이랑 피로감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딱 감이 오죠. 아,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구나. 자, 이제 우리도 탐정기 된 기분으로 단서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의사들의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는데 바로 모발 조직 미네랄 검사라는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분석 도구였어요. 이 HTMA, 그러니까 모발 조직 미네랄 검사라는 게 혈액 검사랑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혈액 검사가 딱 지금 이 순간의 날씨를 보여주는 스냅샷이라면 이 검사는 지난 몇 달간의 계절 전체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몸이 그동안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적응해 왔는지가 이 대사청사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자,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와, 이 수치들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왼쪽이 이상적인 비율이고 오른쪽이 이 CEO의 비율이에요. 모든 지표가 완전히 극심하게 망가져 있죠. 특히 갑상선이나 부신 기능은 이건 뭐 거의 멈춰섰다고 봐야 할 수준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수치가 바로 이거예요. 갑상선 저항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상적인 수치보다 무려 13배 이상이 높게 나왔습니다. 13배요. 이건 비유하자면 아무리 좋은 연료를 계속 퍼부어줘도 정작 엔진이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 거죠. 이 충격적인 데이터들을 분석한 끝에 드디어 문제의 핵심 원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칼슘 쉘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어요. 아니, 칼슘 쉘이라니? 대체 이게 뭘까요? 어떻게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생겨서 회복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가로막을 수 있었던 걸까요? 칼슘 쉘은요,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생화학적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성적으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계속 밀려오면 몸이 안 되겠다 하고 세포 주변에 칼슘으로 아주 단단한 벽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최후의 방어수단이죠. 하지만 이 요새가 결국엔 배신을 합니다. 처음엔 보호하려고 쌓았던 벽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니까 나중엔 갑상선 호르몬이나 포도당처럼 꼭 필요한 신호나 영양소까지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지키려고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린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이제 이 CEO가 먹던 약들이 왜 아무 소용이 없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지죠. 예를 들어 신지로이드는 에너지를 만들라고 갑상선 호르몬을 계속 공급해 준 건데 이 칼슘 쉘이라는 이 두꺼운 벽에 막혀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못 듣는 거죠. 메트포르민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제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이 단단한 요새의 벽을 허물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3단계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계획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세포를 가두고 있던 바로 그 요새를 해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멈춰버렸던 몸의 발전소들, 그러니까 부신이랑 갑상선을 다시 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거죠. 이 3단계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1단계는 바로 요새 해체입니다.
이건 그냥 칼슘 섭취를 줄이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C처럼 칼슘의 작용을 방해하는 칼슘 기량제를 적극적으로 써서 단단한 벽을 말 그대로 녹여내야 합니다. 그리고 칼륨을 보충해서 세포가 다시 갑상선 신호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일종의 수신 감도를 높여주는 거죠. 물론 이 모든 좋은 성분들이 잘 흡수되려면 소화 기능부터 챙기는 건 기본이고요. 자, 이렇게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멈춰버렸던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 차례입니다. 이게 바로 장기적인 회복과 안정화로 가는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 단계에서는 부신과 갑상선,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핵심 발전소들을 다시 깨우는 작업을 합니다.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미네랄들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3단계에서는 식단을 조절해서 신진대사의 연소 속도 자체를 끌어올리고 걷기나 요가처럼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으로 바꿔서 시스템 전체를 안정시키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식단이 CEO의 느려 터진 신진대사를 다시 빠르게 돌리기 위한 핵심 열쇠였습니다. 보시면 복합 탄수화물 비중을 60%까지 확 늘리고 지방은 줄였죠. 이건 우리 몸 한 채 이제 에너지를 아끼지 말고 팍팍 태워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동면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바꾸는 스위치인 셈이죠. 이 분석 보고서에 적힌 한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을 정말 잘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년간의 스트레스가 몸에 새긴 보호의 흉터이다. 그러니까 CEO의 그 높은 칼슘 수치는 건강관리 실패의 증거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동안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명예로운 흉터였던 겁니다. 이 CEO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지긋지긋한 피로 혹시 그냥 피곤한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요새를 짓고 있다는 그런 절박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